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한 절. 다시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아멘. 고난이 막심하다. 힘이 들어서 고난일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자기 일을 가지고 힘든다면은요, 그건 고난이라 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 공적인 요소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한 개인이 내가 살면서 내 개인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라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져서 대표로 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것은 고난이 맞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을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닐 수가 있어요.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다 하면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런 표현은 되는 거예요. 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에게조차 공적인 고난일 것이다 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단순한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되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적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 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개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소승케 하소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죠. 뭔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나아가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고난당한다. 그 고난당하는 게 다른 사람 못 알아주더라.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승하게 하소서. 본인만 하는 거죠. 그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지만은 이걸 뭐 같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자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니까. 고난을 받아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지기 때문에 고난이란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소승이 되어질 때는 바로 그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질문했던 그 엄청난 내용의 위로, 그거는 뭐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뭐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고라한 거예요. 그러한 거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 고난 당할 때 뭐 참 소송 위로 받을 것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냥 그 고난 당하는 자체만 가지고 고난 당했는데 견디 나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견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소송하게 되는 어떤 내용을 본단 말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내가 소송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의 흉내를 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자체는 정말 어려운 삶을 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되죠.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 기쁨을
근데 누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정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개인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 노동시장의 개입에 삶의 질이라 하는 요소에 우리가 그동안 삶의 질의 첫 번째, 풍족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풍족할 때. 그 다음에는, 이 가면적인 부분, 즉, 이 이중성. 내 하나의 삶에 있어서는, 이중성은 국가적인 차원에도 그렇고, 또 노동시장의 현장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귀다 보고, 만나다 보면 그 환경이 주어질 텐데, 그럴 때 그 이중성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게 그야말로 습관 아니면 사회 풍습처럼 만연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서는 반드시 그게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어떤 가치, 나름대로 그 어떤 위치,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야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근로자, 한 사람의 어떤 이론이라 할 수 있지 않겠냐.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 교회란 이름이 연결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교회란 이름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고귀한 거고, 여기서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그 자체가 따라가는, 이것이 교회로서 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데, 아무나 쓴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못하면 저주가 가는 거예요, 저주.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울도 알고 누구나 아는데, 너는 뭐냐고 귀신들이 확 더 달라붙는 그런 요소까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것보다 더하고 저것도 더 빼고 막 이래서 하면 더하고 빼고 하면은 저주가 임할 기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든지 저주가 더하든지 이런 내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어질 수 있는 게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라 이름을 가지고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요소 다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 일단은 멈칫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들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져서 자기 삶 전체를, 삶의 전체를 고난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경험을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투입하도록, 들어오도록, 각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들어와 버리면 자기가 내가 빠지고 싶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맡아 나가면요, 그 위치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치한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믿고 그다 의지하고 저 모든 조직이 다 돼 있는데 그 속에 만약 간첩이나 안 그럼 노동시장의 어떤 붕괴를, 교회 노동시장을 어떤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노동조합, 노조 활동처럼 막 활동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이름 자체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이름이 오염이 되는데 조심히 한다. 그런 조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에 이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 어떻게 여기에 처신할 건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접근해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70억 인구 전체에게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데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쯤에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판정할 때에 한 번 더 점검하라. 스스로를 점검하라. 이런 뜻에서 삶의 질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할 텐데 세 번째 그 주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은 밑으로 좀 맞추려니까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이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환경인식입니다. 인식에 대한 요소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여기 대해서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로 주어지느냐 하면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완전하냐 이거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자체를 열합시다. 지금 우리 사는 것이 완전하냐 이게 완전. 안 그러면 불완전하냐. 그죠?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환경을 볼 거냐, 안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근데 내가 들어간다, 내가 산다, 내가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으로서 내 한 사람이 일원이 돼서 참여한다 라고 할 때, 현재 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무엇이 완전한 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 또 무엇이 불완전하냐, 이거예요. 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제일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현재 법에서 딱 한번 딱 때리면은 그 법대로 진행되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법 앞에 다 나아가는데, 이 법이 완전한 것이냐 라고 보는 거죠. 또 그러면 법은 그럼 불완전한 거냐,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런 내용을 한번 법을 우리가 하나 예를 일단은 던졌으니까 일단 그것 갖고 우리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완전과 불완전, 내 개인 자체는, 한 사람 자체는 유황에 살 것 같으면요, 유황에 또 택하면 방향을 나간다면은 완전을 지향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불완전하다는데 내가 그걸 택한다든지 내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과 불완전이 있으면은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완전한 쪽으로 어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현재 누구든지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자체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 내용은 다 던져져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완전한 것은 무엇이며 불완전한 것은 뭐냐. 태어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의 손이 아이의 생존에서는 거의 완벽한 겁니다. 완전히 부모 하나의 개체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가 완전하다고 해서 부모가 완전하다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아닌 부모도 많고, 또 그런 부모, 완전한 부모라고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자랐지만 나중에 커서 보면은 내 살아온 환경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아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그걸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우리 부모가 그런 그럼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겠다. 나이가 들면 다 알아요. 나도 부모 되고 말해요. 내가 자녀에게 분명하게 완전하지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모시고 있었을 적에 나는 완전하다 해서 부모를 막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나이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길러라 했지만은 부득불 불완전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다면 국가 자체는, 제도는 국가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국가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국가는 완전한 형태냐? 완전한 형태냐?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이제는 어느 국가나 어느 게 속에서 내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국가가 완전하냐? 국가가 완전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이가, 그러니까 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막 청년 때 되기까지는요, 부모가 아주 나라가, 국가가 완전한 줄 알아요. 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여튼 뭐 원하는 대로 뭐 하락하면, 국가 살아가면 내가 뭐든지 한다. 국가 자체가 완벽하니까 그렇게 의지를 해요. 근데 조금 나이를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여러 요소나 안 그러면 사회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 내가 뭔가 비논리적인 그런 어떤 요소에서 내가 취급을 당했다, 내 인격이 국가라는 것에 의해서, 국가라는 조직에서 내가 무참하게 짓밟혔다, 요래 되는 사건이 조금이라도 내하고 관계없는 일로 가면 괜찮은데, 내하고 조금이라도 거쳐버리면요, 국가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바뀐물이다. 정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바로 그런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김대중 대통령인들, 노무현 대통령인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들, 지금 뭐 정가에서 여러 가지 있는 비국가, 반국가,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그리고 분명히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중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흐름에서 이렇게 뒤바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다가 딱 뒤틀리는 이런 사건들이 그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내한테 이제 적용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노동시장에 개입이라 해서 내가 한 사람이어서 딱 들고 나갈 적에 내한테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런 사건이나 그런 영향이 없겠느냐?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어떤 부모면 부모, 국가면 국가, 그다음에 사회면 사회 하는 이런 어떤 체제 전반적에 있어서 완전한 것에 대한 이것이 말론하고, 이거는 분명하게 확실하니까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또 요거는 불안전하니까 나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발걸음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교하고 견주는 이런 일들이요, 엄청나게 많죠. 생활하면서 순간순간에 머리를 틀어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류사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있느냐, 안 그러면 완전한 요소가 있느냐라고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나이가 들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거야말로 완전하다, 나이 드는 사람이 이거야 절대 불완전하니까 아무도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에 완전과 불완전으로서 어느 지칭하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추구한다든지 불완전해서 뭔가 추구한다든지 방향을 가지고 나는 완전하게 추구하는데 안 그러면 난 불완전을 피해야 되는데 라는 요소로 살아갔다면요,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과 불완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왜 그럴까?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뭔가 완전에 대해서, 나이가 드는 사람은 뭔가 불완전에 대해서 야 이거 살아보니까 이거는 안 맞아 해서 똑같은 주제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모든 나이 든 사람이 적어도 나이가 60 이상이 들었다.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야 이거는 내가 안 맞는데
또 다른 사람 물어보면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완전과 불완전에서 일부러 추적을 해서 살아오니까 뭐가 완전한 것입니까? 뭐가 불완전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해봤다. 그래 해봤을 적에 이게 일률적으로 이거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기껏 해봐야 나이 든 사람한테 기껏 해봐요 한다는 말은 지금 대체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어쩌면 통일됐다라는 말은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야 뭐니 뭐래도 돈이 최고야, 뭐니 뭐래도 건강이 최고야 이런 거죠. 아니면 야 가정이 뭐 어떻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에 모은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이 든 사람이니까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인생 전체에서 완전이나 불완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무조건 약하지.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복양하니까 가족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래 보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또 그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는 거죠. 분명히 인간은 한 개인은 지금 현재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완전한 어떤 요소에서는 내가 막 집중하는데 불완전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도 아예 보질 않아요. 뭔가 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서 내가 기대를 하고 그쪽으로 지향하거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가 완전한 줄 알고 투신했고 부모가 완전한 줄 알고 손잡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하니까.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아니다 말이야. 그래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내용을 볼 때는 뭔지 모르게 사람 개인은 완전을 향해서 지향을 하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 완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러면 불완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즉 살다 보면 전반적으로 완전 불완전에서 내가 추구한 내용은 없고 그때마다 내가 뭔지 모르게 판단하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임의적인 어떤 계산 사항에 따라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불완전해서 지향했더라면은 좋았을 그 인생이 자기 그때마다 임시 변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들은 것에 따라서 건강이니 돈이니 이거는 완전 불완전하고 전혀 주제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처럼 완전한 것이 있느냐? 그럼 돈이 완전한 거다 했으니까 맞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이 돈이라고 한다면 또 건강이 완전하지 뭐 건강이라는 것이 인간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바꿀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건강, 돈 이거는 상대적이지 내가 건강하다, 내가 돈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상대적인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완전이라 하는 내용의 언어를 일으키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까 다시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갈 때 법이라는 내용을 이게 법의 질서가 법 질서가 잘 잡혀있는 국가를 완전한 국가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 제도가 법이 잘 집행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공정하게 자꾸 이제 붙일 수 있죠. 다른 사람 인권을 잘 살펴줄 수 있고 사회가 어찌 보면은 참 공정한 어떤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 법 집행이 되면
그 사회를 참 완전한 사회라 볼 수 있지 않냐. 즉 국가의 법이 결국은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야 돼야 국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완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이 완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법 없는 나라가 있느냐? 어느 국가에 어느 나라에 나름대로 관습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문자적인 이런 어떤 도식으로 서식으로 구조적인 이런 법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국가든지 법 없는 나라가 없는데,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완전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볼 때 말로 가지고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비완전이라고 하는 말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은 좀 그러면 완전이라는 것이 없느냐 이거죠.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형체 자체나 어떤 것 추구되어지는 어떤 목표가 없느냐. 그야말로 산 넘어 유토피아가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추구만 하는 제목을 해서 완전이냐. 온 전신에 불완전밖에 없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하는 어떤 이론들은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한들 한 인간에게는 60년도 안 주어집니다. 이런 고민 시작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고민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면 좋은데 이 고민이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때는 어릴 때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적어도 청소년기 지나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사이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비로소 아하 이 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주제가 없는 거냐, 그냥 막 주제만 주어지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이 그냥 주어지는 단어냐,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온다니까. 그것은요 나이가 40이 적어도 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40대 들어서도 그걸 발견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는요 개인에게는 더 이거는 파워풀한 거예요. 원자 폭탄 그거 만들어 봐봐야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완전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불완전은 어떤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적용이 이게 적용점이 어디다 하고 발견만 하면요, 이걸 내가 찾아만 내갖고 이거 내 삶 속에 나는 이것이 이 길이 완전한 길이니까 요 길에서 내가 좌우를 돌아보자고 몰입할 거야. 그래 버리면요 그런 사람이 40대만 나와도 그 인생에서 뭐 노벨상을 주니 안 주니 이거 아무 소용없어. 노벨상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노벨상보다 더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표현은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시편에서 제일 먼저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복이 있으라 뭐 한 사람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표현들 다 모으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완전이라는 어떤 이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삶의 인생 전체에서 크게 어떤 희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시편에서 말씀하는 그 1절에서, 시편 1장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복 있을지라 하는 이런 표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즉, 성경에서 그런 표현한 자체가 어떤 완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이 어떤 분명한 징표죠, 징표.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 삶의 환경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런 주제는 피해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전혀 완전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하면 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분명한 거짓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인 줄 알고 몰입을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참인 줄 알고 믿었다가 이게 거짓이네 라고 알을 때는요, 국가를 배신하게 되고 부모를 떠나게 되고 친구를 떠나게 되는 정반대의 자리, 즉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활동이 그 속에서 계속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반사회적인 사상과 반사회적인 활동,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한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개인에게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미리 알고으로써, 지금 이야기한 얘가 이제 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법이라는 게,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내용이구나. 미리 알고 있으면요. 그런 데서 하나의 완충 작업을 하는 거죠. 완충 위치가 있다. 충격이 딱 바로 부딪히면은 100% 충격이 따라서 완전히 튕겨나오든지 반사회적인 인사가 되겠지만, 한번 이거 봐라 하고 스펀지를 스프링을 딱 떠갖고 이 쿠션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가 응력이 생겨갖고 이것 봐라, 여기 아닐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맞네, 전에 한번 들었으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게 맞네, 내 경우에 왜 이런 경우가 되어지지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피해자로, 불안전에 대한 내가 피해자로 되지 않고 어떤 그 사건에 연루돼 갖고도 내가 이런 것은 하나의 경험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만나면은 거기에도 보다 더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수업료 내는 정도, 그렇게 해서 내 사건 자체 어떤 그 충격, 100%는 충격을 처음에는 70% 정도 받다가 한 2번, 3번 가면서 30%, 20%, 나중에는 그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양이야, 나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하는 부분에 내가 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불안제라고 할 때, 이제 주제를 이미 떴으니까, 완전한 상태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게 완전하냐, 뭐가 완전하냐, 이 세상에 있는 것 전체가 다요, 모든 것은 다 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이게 시작에, 이 완전에 대한 내용이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모든 사물이나 모든 동식물이 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되고 있다. 기후라든지 여러가지 변화라든지 계절의 변화나 여러가지 어떤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은 갓난아이 하나가 태어남으로써 그 아이의 조건에 맞는 모든 환경이 되어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갓난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장인이 어른이 되었다.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외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조건에, 모든 환경에서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빠져버리면은, 인간을 제외시키면은 그건 전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기준은요, 개인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모든 개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의 중심에서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개인이 비교해보면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개인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의 존재에 있다는 존재 자체는 완전한 형태에서 존재인데, 왜 그 사람이 삶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왜 완전해서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또 한 단계 답을, 한 단계 또 도약을 해야 돼요. 모든 환경은 인간의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것에서 완전성이 있는데, 그 완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인데, 인간 자체의 완전, 요거 자체에 대해서 개인이 여기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인간의 존재가 완전성이 있으려면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 이 개인적으로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상태여야 완전한 상태냐? 한 인간의 존재는 분명히 그 인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주 만물 전체가 완전성으로 주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데, 한 인간은 인간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어떤 의식이나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삶의 제일 중심에 둘 때, 가장 중심에 둘 때 그 사람의 완전성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놓쳐낸 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이는 내용은 뭐냐? 한 사람, 즉 모든 인간들 전체가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개인이 자기의 완전성을 두고 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저 뒤에 삐짓이 있다든지, 안 그래 아예 외면한다든지, 내 형편이, 내 사정이 그거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거야 라고 하는 위치에 두면은요, 이런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조합되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또 애 낳고, 애는 또 뭐 그런 환경 전혀 없이 자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분명히, 완전이라는 건 단계가 있다. 완전은 무조건 뭐 이런 게 이게 완전이다 라는 말을 못해. 왜냐면 인간이 개입되니까. 인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계속 변해지는 인간들 속에 어릴 때는 이게 완전해서는 아무도 이걸요 표현해 볼 수 없는 나이가 있고, 나이 어릴 때는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나이는 적어도 어린애를 길러본 어린애 모습에서 내 어린애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린애를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불완전하구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요 인식이 분명해야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생기면서 주입식으로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된다고 살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살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의 2012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삶의 질의 형태를 나타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한 사람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제도, 이제 그런 내용에서 제도라 하는 내용도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 뭐 적어 봅시다. 그런 내용에서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학습 있잖아요. 학습. 배우는 거.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배우는 것 전체가. 이게 완전한 것을 배웠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실컷 배워놨는데 전혀 쓸모없는, 배우면 배운 대로 거의 다 바로 100% 활용이 돼야 이게 어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완전성을 둔다 볼 수 있는데, 배운 것이 다 쓰임 받느냐? 안 받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있는데,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노동시장론. 이제 요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목을 하나 꺼낸, 하나 이 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노동시장론, 이런 거, 하나 제도. 어떤 제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환경,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제시받고 있는 미래 형태를 제시해 봤잖아요. 다양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다, 우리 인류는 어떤 모습을 살 거다, 뭐 기술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하는 이런 미래 형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돼도, 지금은 불안전하더라도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안 낫겠느냐 하고 말하는 이 수많은 어떤 그 논리들,